과거는 묻지마식으로 사도 올랐고 이제 앞으로는 잘못 꼭대기에 샀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내가 15평을 갖고 있으면 30평을 받고도 돈을 돌려받았어요. 재건축 아파트만 샀다면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 재건축 대박신화. 근데 지금은 대박신화는 이제 없어요. 거품이 너무나 많이 끼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동산은 투자 자산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없어지지 않는 거죠. 주식은 휴지가 될 수도 있지만 부동산은 휴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투자 자산 중에서 아마 어떤 면에서는 금보다도 더 안전한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죠, 부동산은. 그래서 부동산은 뭐 영원히 안전자산인데 문제는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사이클. 과거에도 사이클이 있었고 앞으로도 사이클이 있을 것이고. 근데 과거의 사이클과 앞으로 사이클은 좀 틀립니다. 과거의 부동산 투자의 사이클이 우리나라 그 경제 개발 시기거든요.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값이 지속적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부동산 값이 올라왔다 내렸다 사이클을 가지면서도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형태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과거에 부동산 값이 제일 높은 때 사도 성공할 수 있던 이유가 몇 년 지나면 제일 높았던 가격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현상을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장기예요. 부동산 개발이 한참 진행되던. 근데 지금은 부동산 개발이 끝나고 재건축을 하고 또 리모델을 하고 안정적인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부동산 값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수평적인 관계를 들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용처럼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꼭대기에 사도 몇 년 지나면 또 올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고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였어요, 과거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뭐 떨어진다고 해도 버티기만 하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성장이 멈췄어요. 내년부터 경제 성장률이 2.0이라는 IMF의 경고도 있었죠. 거의 경기 침체 수준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장기 저성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부동산 투자는 어떤 형태로 흘러가느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수평으로 흘러가요. 옛날처럼 올라가지가 않아요. 개발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수평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낮은 가격에서 부동산을 사서 올라갈 때 부동산을 팔아야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옛날처럼 높은 가격에 사서는 그거보다 더 높아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물가 물고 상승 정도는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더 유념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어차피 없어지지 않는 자산이니까 무엇보다도 안전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투자 패턴과 앞으로의 투자 패턴은 달라질 거예요. 과거는 묻지마식으로 사도 올랐고 이제 앞으로는 잘못 꼭대기에 샀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투자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서울 같은데 집값이 너무 비싸요. 우리가 PIR이라고 그러죠. 주택가격 대비 그 연소득 비율이에요. 소득 비율인데, PIR이 만일에 10이라면은 돈을 벌어서 10년 동안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PIR이 서울 같은 경우 25가 넘어요. 강남에 30까지 돼요. 그 말은 25년이나 30년 동안 모아야 집을 살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근데 뉴욕은 PIR이 10이에요. 돈을 벌어서 사는데 11년이나 12년이면 산다는 거죠. 소득이 분모인자잖아요. 주택가격은 분자예요. 그러면 PIR이 떨어지려면 소득이 올라가든가 집값이 떨어지든가 하면 PIR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집값이 너무 비싸요. 소득이 2배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지금. 그럼 집값이 반으로 떨어져야 PIR이 제대로 맞춰진다는 거예요. 뉴욕 같은 데는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높아도 PIR이 11년 정도로 맞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득이 2배로 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집값이 반으로 떨어져야 거품이 다 그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정상적인 집값이거든요. 과거에는 그 나라의 독립적인 집값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글로벌 시대예요. 전 세계 집값이 다 연계되어 있어요. 어디나 투자해도 다 될 정도로 자산의 이동이 쉬워졌어요. 그러면은 서울의 집값이 지금 PIR이 25다. 그럼 미국의 PIR이 11이다. 그러면 미국으로 진출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에 투자를 못한다면 미국에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어요. 투자가 굉장히 자유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비교를 할 수 있고 글로벌 시대의 투자 환경은 많은 면에서 달라져 있고, 그래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상가 건물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거품이 너무나 많이 끼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5년 이내에 신축을 원하죠. 15년 이내 구축보다는 새 집일수록 원래 더 비싸고 헌 집일수록 더 싼 거예요. 근데 과거에 5층짜리 주택이 있을 때는 재건축 기대감이 굉장히 컸으니까 5층짜리 낡은 집이 30년, 40년, 50년 된 집이 훨씬 더 비쌌거든요. 근데 앞으로 지금 20층, 30층짜리 빌딩을 재건축하려면 엄청난 분담금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재건축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과거에는 재건축을 5층짜리 재건축을 하면 20층, 25층 지었기 때문에 내가 15평을 갖고 있으면 30평을 받고도 돈을 돌려받았어요. 재건축 아파트만 샀다면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 재건축 대박신화. 근데 지금은 대부분 고층 아파트가 됐잖아요. 그래서 대박신화는 이제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신축이 더 좋아요. 건물은 어차피 수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낡은 건물에 살면 나중에 재건축도 어렵고 과다한 비용이 들어간다 이거죠. 또 리모델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신축일수록 좋고, 다만 신축은 비싸기 때문에 감당 능력이 없어가지고 사기가 힘든 것 뿐이죠. 어느 게 좋다 그러냐면 당연히 신축이 훨씬 낫죠. 우리나라 이제 아파트는 초창기에는 굉장히 튼튼하게 지었어요. 근데 이제 90년대 지면서 대량으로 아파트 공급이 시작되면서 대부분 아파트를 벽체식으로 지었어요. 기둥식과 벽체식이 있거든요. 벽체식은 재건축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모든 배관들이 안에 묻혀 있는 걸 벽체식이라고 그래요. 이 경우는 리모델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배관을 다 갈아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헐어야 돼요. 그래서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주상복합은 기둥식이에요. 리모델만 해서 100년까지 이상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기둥식은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벽체식은 건축비가 싸요. 그러면 과거에 재건축할 때 조합원들이 돈 부담을 적게 하기를 원하죠. 그러면 건설회사가 벽체식으로 할까요? 기둥식으로 할까요? 당연히 돈 적게 들어가는 벽체식으로 하려고 했죠. 왜냐면 그 30, 40년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 이후로는 재건축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헐지 않으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리모델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재건축이 불가능한 아파트도 있다는 거예요. 벽체식. 그리고 우리나라는 벽체식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 대상이냐 리모델 대상이냐 했을 때 용적률이 200%일 때 15평 미만이면 재건축 해봐야 많은 돈을 부담해요.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워요. 그러니까 최소한 16평 이상, 20평 이상 되면 재건축에 해도 내가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거나 내도 조금 내는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할 때 재건축 대상의 주택이 있을 때 용적률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대지 지분이 얼마인가를 꼭 살펴봐야 돼요. 과거에 5층짜리 15평 아파트의 대지 지분은 막 15평도 있었고 20평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30평의 대지 지분은 25층 같은 경우는 지금 10평도 안 될 거예요. 100층 정도 된다 그러면은 뭐 3평 이것뿐이 안 돼요. 용적률이 높을수록 고층일수록 대지 지분이 대폭 줄어들거든요. 그거는 이제 등기부를 떼봐서 용적률을 봐야 되죠. 그래서 용적률은 높고 대지 지분은 높고 이런 걸 찾아내야 돼요. 그게 이제 200%일 때 15평이 기준이거든요. 그 다음에 리모델 같은 경우는 튼튼하게 지은 거는 당연히 리모델을 선호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3, 40년 지나면 재건축할 수밖에 없는 벽체식 아파트가 우리나라 아파트의 기본 줄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재건축한다고 그러잖아요. 분당도 재건축을 시작하게 되면 벽체식으로 다 짓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부담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돈이, 분담금이. 그러면 이제 3, 40년 지나서 또 흐는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100년 이상 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둥식으로 지어야죠. 그럼 건축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조합원들은 반대하겠죠.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내가 3, 40년 살면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없을 텐데 3, 40년 살면 됐지. 이래가지고 싸게 하는 거예요. 후세대는 생각 안 하고. 그러면은 또 나중에 3, 40년 지나 재건축하는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초고층 아파트를 이제 홍콩이나 뉴욕 맨하탄에 보면 80층 이렇게 100층까지 짓잖아요. 주택을, 아파트를. 도시 밀집 현상이 심할수록 고층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홍콩 같은 경우도 초고층 아파트가 굉장히 비싸요. 비싼 이유는 짓는 데 일단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요. 50층 이상 지면은 그 밑에 50층 밑에 질 때보다 2배 이상 들어요, 건축비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70층이나 100층을 지었을 때 주상복합처럼 100년 이상 가게 튼튼하게 지면 오래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3, 40년 지나서 재건축할 수 있을 정도로 비용을 적게 들여서 건축을 하면, 이거는 나중에 후대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고 후대 이야기지만 70층을 재건축하려고 그럴 때 70층에 살고 있는 50평에 살고 있는 분들이 대지 지분이 2평이나 3평도 안 된다면
그걸 재건축하려면 지금 현재 집값만큼 건축비를 들여야 돼요. 그래야 재건축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후손들, 우리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손자가 될 수도 있는 후손들은 재건축이 불가능해요. 그럼 폐허가 되는 거예요. 폐허. 그러니까 초고층은 낡으면 낡을수록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재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뉴욕의 맨하탄은 뭐 70년, 80년 이렇게 80년 이렇게 지나도 값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리모델비를 들이는 거예요. 거기는 빌리언에어들이 사는 거예요. 1조 이상의 클럽이 사는 80층 아파트가 있어요. 그 맨하탄에. 거기는 리모델을 한다고 집집마다 10억, 20억씩 내라 그러면은 아무 부담 없이 낼 사람들만 살아요. 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다면 거기 살고 있는 부자들은 다른 곳으로 떠나겠죠. 낡은 집에 살기 싫으니까. 그러면은 그 건물이 점점점 낡아지고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높은 사람들은 떠나서 슬럼화 되는 거예요. 낡은 집에 사는. 이게 슬럼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초고층에 살면 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이제 항상 유튜브에 주장을 했었는데 올라갈수록 기압이 높아져요. 기압이 높아져요. 뭐 기압 높은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50층까지 산다고 해도 뭐 기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근데 50층 이상 올라가면은 뭐 건강한 분들은 아무 뭐 못 느낄 거예요. 지장 없어요. 근데 아픈 분들은 그 기압 차이를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땅에서부터 50층 이상 올라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발 고도를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토지에서부터 50층 이상 올라가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아프신 분들이 거기 살아보면 금방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자연재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가 또 쉽지 않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초고층 문제는 도심의 인구 밀집도가 높을 때 사람이 살 수 있는 훌륭한 해결책도 될 수 있지만 나중에 흉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